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측근인 이장섭 전 부지사를 향해 견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구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공천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훈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보훈군이 제한사항과 철회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새벽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북 보급률은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주 서원구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중앙당 입김설, 전략 공천설까지 나오면서 급기야 서원구로 방향을 튼 이장섭 전 충청북도 부지사에 대한 출마 반대의 목소리가 공식화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출마 반대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당원들, 현역 지방의원 7명과 16명의 전 운영위원, 그리고 지역구인 오재세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가리킨 건 최근 흥덕구에서 서원구로 방향을 바꾼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였습니다. 지역 활동이 없는 이 전 부지사는 서원구 출마 자격이 없고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평소에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원구 출마가 거론되는 한 분은 그런 과정 없이 지역구를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같은 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이례적인 단체 행동.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앙당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의식했는지 출마를 막을 수 없다면 정당한 경선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배제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전략 공천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경선 자체가 보이콧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나왔습니다. 반면 이장섭 전 부지사는 전략 공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신도 줄곧 충북에서 활동한 지역 정치인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자기 사람 줄 세우는 구시대적 정치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해 갈 길 가겠다며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현역인 오재세 의원은 기자회견에 일부 보좌진이 참석한 것에 대해 지역 당원 자격으로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연관설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총선 2개 선거구와 도의원 재보궐 2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현역인 김종대 국회의원이 청주 상당 출마를 예고한 데 이어 청주권 다른 한 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공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청주 10선거구와 영동 1선거구에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었던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훈군이 서명운동과 관련해 제한사항과 철회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또 다른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인 주민들이 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훈군이 공문을 통해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장들이 서명 철회를 안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장들에게 전달된 공문에는 대상자와 철회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이나 혹은 이장들을 통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보훈군은 앞서 공무원이나 농협직원, 이장이 서명운동을 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에 7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군은 안내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주민들한테 알려서 혹시라도 내가 서명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훈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익 군수 찬성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제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조직적으로 저희 서면 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접수된 방해 의심 행위만 10건.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해 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학교 등록금을 수익사업 인건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04년부터 14년부터 4년 동안 지자체 위탁 사업을 하면서 직원 인건비 2억 8천만 원을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주성학원 재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전 일부 지역 생활 폐기물을 무더기로 청주로 들여오다가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오히려 승소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법원은 왜 업체 손을 들어줬던 걸까요? 우리 지역의 다른 동네 생활 폐기물이 허가 없이 대량으로 들어와도 손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전 서구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청주의 한 마을로 반입하고 있는 업체.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고 하루 평균 30여 톤씩 청주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고 운반을까지 왔다가 처리는 살살 여기서 선별해서 처리는 최종 처리는 대전시로 가는 겁니다. 청주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만 허가했을 뿐 생활 폐기물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생활 폐기물 재활용을 제외시켰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 폐기물은 민간 처리 업체를 통해 아무리 많은 양이 지자체 경계를 넘나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설령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할 땐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선별, 수집, 보관 등의 과정에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이유와 다르다며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 침투수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에 이렇게 폐기물들이 흩날리면서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규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청주시는 항소나 영업정지 재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생활 폐기물 관련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환경부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새해 들어서 부쩍 주택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작은 방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청주의 한 목조주택. 시뻘건 불길과 화염이 주택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뼈대만 남은 집을 향해 소방대원이 쉼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불은 150제곱미터 규모 주택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추산 1억 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층 위까지 다 붙었어요. 막 다 타고 이게 다 휩싸인 거죠, 집이. 개가 막 짖고 좀 소리도 나고 펠렛 보일러가 있었나 봐요. 같은 날 보은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화재 현장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아궁이 주변에 남아있던 불씨가 나무 기둥에 옮겨붙어 오래된 철제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궁이 옆에 그 벽면으로 이제 코너 있는 쪽에 재를 약간 이렇게 쌓아놓으셨다고요.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월에 발생한 주택 화재는 6,000건. 다른 달에 비해 최대 3.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주된 원인은 불씨 취급 부주의가 54%로 가장 많고 전기압선이 21%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2017년부터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북의 보급률은 60%를 밑돕니다.
잇따르는 주택 화재. 작은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충주의 한 주물 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25살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유압 호스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강과 조정지댐의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충주의 댐군 비행장 피해 극복 시민행복회의는 수리권 회복을 위한 한강 탄금댐 이름 찾기 포럼과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 수리권 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관련 주제 발표와 함께 댐 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이란 주제의 강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청호 규제 완화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보다도 규제가 심하다며 대청호 관련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청호 규제 완화로 배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청남대를 비롯한 주변 관광산업을 접목하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 국가대표 상비군이 충주에서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남녀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30명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기초 체력훈련과 실내훈련 등의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조정대회와 세계 주니어 조정 선수권 대회에 대비한 것입니다.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5일 제천에서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원 등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